대한민국은 부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완전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가 제 주변에 꽤 많아요. 대한민국 50대 부자의 특징을 꼽아봤더니 58%가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야? 투자 얘기하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돈을 부르는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매너를 갖추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경나입니다. 자산운용사 부동산 운용팀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만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저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독립한 지는 한 만 6년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주로 이제 건물, 아파트, 상가 등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그 외에 뭐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뭐 채권. 그러니까 돈 되는 거 다 하신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부자들을 초대하거나 보여주는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부자냐, 검증이 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고미연 대표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검증된 저희 주변 부자들을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낱낱이 살펴보진 못했지만 저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뻥치시는 분 아니고 좀 그래도 자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려받으신 게 아니고 네, 일구신 맞습니다.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어떨 때 나 이제 이 정도면 부자 됐다 이런 걸 느끼셨어요? 아직 전 뭐 사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서 그래도 괜찮게 번 편이지 이제 수년간 자산을 축적한 사람 대비는 뭐 아직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정도는 예, 편하게 먹는 것 항상 같습니다. 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약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부자다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지역에 주로 몇 채 정도의 건물을 거래하시거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가요?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최근에 팔았습니다. 엑시트 하셨고. 예, 엑시트했고 지금 또 강남에 건물 찾고 있습니다. 사서 리모델링해서 네, 팔고 네.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고. 네, 맞습니다. 주 그 수입원은 부동산 개발이신 거, 디벨롭 같은 네, 걸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아파트 갭 투자나 이제 상가 이런 쪽으로 돈을 벌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다주택자가 견디기 되게 어려운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똘똘한 대형 한 채 가지고 있고 나머지로는 이제 계속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부동산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직장인에서 퇴사를 하고 그래도 내가 물려받지 않은 거 대비해서는 꽤 뭐 자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좀 부자가 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분이에요. 부자로 변신을 하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던가요? 운인가요? 운칠기삼이어서 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운이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신뢰되게 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고 죄송할 때 죄송하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아서,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거래처가 있잖아요. 건축사, 시공사, 건물관리회사, 뭐 중개사 등등등등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되죠. 예, 조율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의 뭐 나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이유를 말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데도 큰 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자로 변신을 할 때 다 똑같은 공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네케라의 공식대로라면은 주변 사람들의 좋은 애티튜드, 매너를 지키다 보니까 계속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됐다라고 요약할 수가 네, 있을까요? 그것도 큰 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내신 책이, 이거는 뭐 제가 유료 광고는 아니고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에르메스 색깔인가요? 네, 맞습니다. 돈을 부르는 매너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매너를 갖추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 우리 민 대표님도 퇴사를 해보셨고요. 저도 퇴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퇴사를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퇴사하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기본을 못 갖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냥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치면 인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화장실 가는 길이었고 그분은 오는 길이었는데 또 갈 수 있잖아요. 한 1분에 마주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인사해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러면 막 방금 봤는데 하면서 뭘 또 해 하면서 이렇게 웃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사를 안 하면 네. 서로 이렇게 눈 피하고 가야 돼요. 그거보다 또 인사하는 게 100배 나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많이 할 때 뻘쭘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을 네, 못 뱉는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보이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직을 할 때 다른 팀 팀장님이랑 사실 대화도 제대로 몇 번 해본 적도 없고 밥도 같이 먹어본 적 없는 사이인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완전 극찬을 해버리신 거예요. 인사 하나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제가 맡은 일을 뭐 평균보다 이상은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 인사가 되게 영향이 인사가 컸던 것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첫 코드인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떨 때는 뭐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좀 불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군가를 돈으로 그대로 바꾸면요. 돈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면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합니다. 예, 좀 탐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좋게 표현하면 뭐 목표 지향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세 가지는 돈, 명예, 권력인 것 같아요. 제 위치에서 뭐 명예나 권력을 찾는 자리는 아니고 결국 어른들의 성적표는 돈 아니면 건강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건강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 주변에는 진짜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예를 들어 아는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업데이트 근황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야? 투자 얘기하고 왔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을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사랑하고 방송 일을 통해서 돈을 벌므로 인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돈을 다루는 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 네, 네. 결국 이제 돈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 확률이 높더라. 네. 가까이서 부자의 특징을 많이 관찰하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물려받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최근에 대한민국 50대 부자의 특징을 꼽아봤더니 58%가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꿔야 하면 42%가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수치가 높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예, 실제로 자수성가 비율이 더 많습니다. 컨설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를 어떻게 벌었느냐고 물어봐요. 그 수치를 알아야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보면 대부분이 사업 아니면 투자로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빈둥님들 가운데서 정말 아직 그 막막하신 분들도 부자가 될 그 소지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데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가 제 주변에 꽤 많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워런 버핏 그 버크셔도 그 회사 재무제표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5해 중에 4해는 벌고 1해는 잃어요. 아예 올해 갖고 가셨던 분들은 당연히 버셨고 2008년 금융위기만 피한 분들도 다 버셨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잃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많더라. 그 외에도 만나셨던 부자분들의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일단 대부분이 다 되게 겸손해요. 왜냐면 특히 이제 물질적인 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봐오고, 그리고 다 활자 중독이에요. 활자 중독이란 건 어떤 건가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계속 엄청 읽어요. 되게 나누려고 해요. 지식이든 물질적인 것들 막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다들 되게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분들 저는 제가 만났을 때 느낌은 부자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뭐 그게 직업 연봉을 많이 받아서 부자건 재산이 많은 부자건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쇼핑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자기 관리에 되게 철두철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요, 본인의 자기 관리. 예. 그러니까 자수성가 기준으로 자기가 번 돈이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그래도 한 15명 정도는 넘더라고요. 이분들의 학벌이 뭐인지 계산하려고 제가 그걸 소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일단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나 안 되겠다. 왜 다시 그러시니까. 네. 운동 한두 가지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고 대부분 일단 골프는 치고요. 아니, 조깅이 됐든 뭐 웨이트가 됐든 그런 기본적으로 운동을 되게 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부터 해요. 그렇지 않은데 운동부터 안 하면 다른 일들의 순위가 밀리거든요. 판단력은 어떤가? 왜냐면 부의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오래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좀 탁 잡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거는 좀 둘 다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은 되게 많이 하고 나왔다 싶으면 바로 막 결단을 빨리 하고 그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이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제가 중개사한테 저 사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바로 계약했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판단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죠. 이미 그 시세를 그 동네 시세를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나오자마자 싸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매수 버튼. 그러니까 주변과 비교할 예, 필요도 없이. 그렇죠. 이미 주변 비교를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요. 임장을 얼마나 하셨었는데요? 한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임장을 아무리 못해도 7번은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물이다. 그럼 첫 번째는 가서 그 건물만 보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가서 제 투자 지인들 밥 사주면서 데리고 가서 같이 보고 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비교 거래 사례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한 서너 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냥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와서 만약에 그 건물에 좋은 임차인이 있으면 거기서 밥을 먹고 그냥 주변에 생각 없이 돌아다녀요. 상권이 어떤지도 보고 네, 지하철역도 걸어보고 그냥 그 운동복 갈아입고 산책한 그 운동 그냥 빨리 걷는다고 운동한다고 셈치고 해서 그러고 막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돈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가서 제가 되게 엉덩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싶으면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진짜 저는 빨리 움직여요. 전업 투자자는 당연히 아닌데 제 경험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KBS 다닐 때 주변 사람들 한 50명한테 집을 사게 푸시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취미 삼아 치면 다 나오잖아, 네이버 부동산.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 눈에 띄게 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쪽 지역에 집을 찾고 있는 동기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권유하기도 좀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샀던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갑자기 내가 뭐 마포에 집을 사겠다 해서 딱 간다기보다는 커피 마시고 이렇게 밥 먹고 또 인테리어 보러 가고 친구들 놀러 갈 때 그 옆에 얼마 정도 하나 어떤 매물이 있나 전세는 얼마인가 월세는 얼마 받나 애들이 막 학교를 많이 다니나 초등학교 가까이 있나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빅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예,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건물도 그런 똑같습니다. 거예요? 네, 건물은 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사실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랄까 균질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네. 평수, 네. 뭐 평당 얼마 네. 딱 나오잖아요. 등기 네. 떼면은 근데 네. 건물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 건물은 너무나 막 똑같이 바로 옆자리에 있어도 그 임대료 시세에 따라 다르고 막 5만 가지 다른데 그게 대신에 매력이에요. 제가 거기에다가 밸류 애드를 해서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임차인을 뭐 새로 잘 맞추든가 임대료를 올리든가 해서 제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보다 확 높은 가격에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밸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부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완전 어떻게 틀린 생각하세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기회의 땅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저만 피해가지 않나요? 왜 그러시나요? 어떤가요? 네. 그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뿐이지 투자 대상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좀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뭐 20% 이하로 싸게 나오는 매물들도 있고요. 임장을 해보시니까. 예, 꽤 있고요. 아파트도 뭐제 생각인데 강남이나 핵심지의 중대형 이상 아파트들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기타 뭐 PF 대출이나 기타 채권들도 뭐 10 넘어가는 거 뭐 정말 1+1 주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들. 그림. 좀 요즘에 좀 불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림 시장이. 근데 제가 작년 봄에 화랑미술제 가가지고 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배 넘는 가격에 다시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저도 되게 놀랬고요. 이번에 프리즈하고 키아프 키아프.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거기를 그냥 운동한다고 셈치고 사람이 막 엄청 많죠. 엄청 미어 터지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작품들은 이미 다 빨간 딱지. 그러니까 지금 민경란 대표님이 추천하신 그런 투자 대상들은 우리 빈둥님 가운데서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긴 해요. 아니 근데 뭐 사실 투자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직장만 다니면은 보통 웬만한 직장은 연봉 또는 네. 뭐 연봉의 120%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신용대출 이자가 5% 6%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초년생들이 저한테 뭐 어떻게 뭐 돈을 보내면 제가 뭐 해야 되나요? 하면은 물어보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신용대출부터 땡기시라고. 그 직장을 네. 직장이 있다는 전제죠. 맞아요. 그 마통은 내가 쓴 만큼 그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용대출을 땡기라 그래요. 그러면 하루하루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억지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돼요. 직장 생활에 막 찌들고 힘들고 그러면 투자 생각이 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항상 월급은 나를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후순위로 제가 운동을 후순위로 미루듯이 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주 독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투자를 먼저 해놔라. 예, 신용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면은 그 순위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 레버리지로 부자가 되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KB 다니실 때는 어떤 태도로 그러면 월급을 다루셨나요? 네, 제가 KB를 이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다녔는데요. 월급을 레버리지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0억인데 자기 자산이 3억이고 너의 돈이 이제 7억이면 죄송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30%인 건데 저는 그때 제 자기 자본 비율이 29%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외여행 뭐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요. 그때 만약에 다 써버렸어요. 작년 5월에서 8월처럼 금리가 올라갔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대출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IMF 이전만 해도 은행이라는 거는 기업을 위해 존재하던 데였어요. 아니 감히 개인이 은행 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 선취 수수료를 막 2% 3%씩 떼가고 금리도 막 연 20%막 이러면 당연히 대출 받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예금을 차라리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맞죠. 예. 뭐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그랬지만 여전히 그때 대비는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고 만약에 뭐 이자가 5%라고 칠게요. 근데 물가가 만약에 2%가 오른다고 치면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5%가 아니고 3%예요. 이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 내가 10억을 빌렸을 때 5년 후에 내가 갚을 때 은행에서 너 이자 말고 물가 올라갔으니까 그것만큼 더 내. 라고 하는 사람, 내는 아무도 없잖아요. 화폐 가치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인가 11년인가에 물가 상승률이 4%였던 해도 있어요. 물론 그때 금리는 더 높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고 첫 집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7억 정도 대출을 냈어요. 그게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자가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빚을 낸다고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KBS를 다니면 125만 원 낼 수 있지 않을까. 내더라고요. 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저 지금도 13년 된 그랜저를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쓸데없는 것에 대한 소비가 확 줄어들었던 제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이제 공중파나 뭐 지상파에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근데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대출의 원리를 모르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많아 보이던 7억이란 빚도 갚아지고 또 그때 당시 내가 봤던 7억과 지금의 7억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때 7억이 지금으로 치면 한 21억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를 이자로 뗄 수 있는지 그걸 좀 계산해 보시면 오히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당분간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부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썼는데 제가 민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나치게 일찍 와 계셨어요. 약속 시간에 굉장히 빨리 가신다. 돈을 부르는 맨날 첫 단추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